60대가 되면서 수면 시간이 더 땡겨지면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일찍 초저녁에 졸리시고요. 너무 일찍 주무시고 너무 일찍 깬다고 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최대한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가 된다. 이거 사실인가요?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칼로리 섭취를 비교를 했더니 약 밥 한 공기 분량인 300칼로리 이상 식사를 더 하시는 게 보였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그냥 수면을 1시간 정도만 더 취하게 했더니 한 270칼로리 정도를 덜 드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면이랑 나의 식욕이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수면을 못 취하게 되면은 식욕 호르몬이 그렐린이 좀 증가를 하게 되고요. 포만감을 느끼는 포만감 호르몬 렙틴이 반대로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취하시는 분들은 되게 식욕이 많이 올라가는 게 실제로 있고요. 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에게 fMRI 뇌를 보는 기계에 넣어서 이제 음식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초가공 식품에 유난히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좀 더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갈망도 증가하고 식욕 자체도 증가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금식 시간이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면서 뭐 식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는 시간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금식 시간이 적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신체적으로도 밤에 수면 중에는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다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잘 때는 지방을 더 많이 써요. 그 이유는 탄수화물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여서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각성을 할 때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 탄수화물을 다 써버리게 되면 아침에 각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주무실 때는 우리 몸에서 주로 지방을 많이 꺼냈어요. 그래서 지방 소모가 자는 시간 잘 되고요. 그리고 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깊은 수면도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 깊은 수면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보호하거나 좀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런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으니까 근육도 조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는 똑같이 다이어트 식단을 했는데 어떤 군은 수면을 제한을 했었고요. 어떤 군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3kg가 빠졌는데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로 근육이 많이 빠졌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한 분들은 지방이 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체중이 감소되더라도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많이 빠지면서,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면 보통 요요가 잘 오는 체질로 바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은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적게 드셔도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까 금방 또 요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하고요. 또 우리 가짜 식욕이라고 하죠. 저녁을 먹고 분명히 배가 부른데 뭔가 더 땡기는 분들은 일단 수면을 충분히 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뭐 식단이나 운동보다 잠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잠이 저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수면이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해요. 일단은 잠을 자면서 뇌가 회복이 되고요. 뇌가 회복이 돼야 감정 조절, 충동 조절, 의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야지 운동을 하기도 쉽고요. 또 컨디션이 좋아야 식단 조절을 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꼭 잠을 우선으로 하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일단은 잠을 먼저 자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라고 해요. 잠을 7시간 정도 가져가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게, 잠을 충분히 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이 주는 그런 건강 효과도 있지만은 잠을 못 자면서 오는 그 피해 받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쌓이고 하려면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수면을 못 취하니까 근육도 잘 안 쌓이게 되고, 또 다음날 컨디션 떨어지니까 운동하는 양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부분 잠을 줄여서 운동하시는 경우에는 번아웃으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7시간 내외로 수면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고 운동은 그 다음으로. 만약에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 1시간 헬스나 이런 걸 못한다 하시면은 저는 식후에 좀 스쿼트나 이런 거를 조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식후에 스쿼트 한 2-30개 해도 한 5분이면 하거든요. 식후에 운동하면은 금방 오히려 그런 혈당 같은 거를 금방 소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니까 5분 짬짬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1시간 운동한 거랑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수면을 먼저 충분히 취하시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을 줄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 야근이나 급한 시험이 있거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잠을 줄여서 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효율이 나는 편인가요?
전 당연하겠지만 좀 주무시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공부 부분이 좀 더 크리티컬해요. 우리가 옛날에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4시간, 5시간 둘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공부는 잠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깊은 수면, 밤에 잘 때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수면 이렇게 있는데요. 깊은 수면을 취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낮 동안 공부한 것들은 단기 임시 저장소인 해마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마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깊은 수면을 취하는 중에 대뇌피질이라는 장기 저장소로 그 정보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게 되면은 그날 낮에 배운 것들이 임시 저장소에 있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껏 공부를 했는데 그 기억들이 장기 저장소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수능 공부다라고 하면은 내가 3, 4월에 배웠던 기억들이 수능 때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속상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마라는 곳에 있는 정보들이 대뇌피질로 충분히 못 가게 되면 해마에도 약간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날 공부를 할 때도 기존에 약간 해마라는 저장소가 약간 차있기 때문에 조금 튕겨져 나가는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깊은 수면뿐만 아니고 렘수면도 공부에 어떤 역할을 해요. 렘수면 때는 주로 우리가 꿈을 많이 꾸는 수면이 렘수면인데 꿈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약간 옛날 일이랑 미래 일도 막 연관이 돼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관련돼 막 엮여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렘수면에 하는 역할 때문이에요. 렘수면은 아주 약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응용을 한다든지 창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네트워킹 효과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창의적이다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한 분야의 문제를 다른 분야의 원리를 연결 지으면 그게 좀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렘수면 동안 약하게 연결된 지식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렘수면을 적게 취하게 되다 보면은 응용이나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 해결 같은 게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능 공부나 특히 이런 수능 공부, 자격증 공부처럼 좀 긴 시간 준비를 해야 되는 공부의 경우는 저는 무조건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음날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다음날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우리 수면 연구에서 보면은 6시간 수면을 제한을 하는 연구를 봤을 때 다음날 약간 빠뜨리고 이제 클릭을 못하는 것들이 막 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왜 빠뜨렸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보면은 집중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결국 수면이 부족하면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다음날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량이라는 거는 굳이 식으로 따지면은 시간 곱하기 공부 효율인데 수면이 줄어들게 되면 이 공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량 전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게 30분, 1시간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30분, 1시간 공부 더 해봐야 졸린 상태에서 1시간 또 공부하는 거는 실제 공부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케줄상 7시간이나 6시간은 아예 수면을 좀 취하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벼락치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벼락치기를 할 때는 보통 이런 경우거든요.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예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게 많다 하면 일단 지식을 넣는 게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때도 잠을 조금 줄이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생체 리듬이 떨어지는 4시 언저리는 1시간 반, 2시간이라도 좀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깊은 수면, 렘수면 한 번씩 한 사이클은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약간 좀 체력은 좀 회복이 되니까 저는 그 시간을 좀 주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그때 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긴 해야 돼요. 시험 전날 그렇게 밤을 새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시험 때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어차피 생체 리듬 떨어져서 집중 안 될 때는 그래도 좀 주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떤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그런 생체 리듬이 떨어질 때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꼭 주무셔 주는 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도 좀 떨어지고요. 또 아까 말한 창의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리고 일단은 또 일을 되게 좀 하기 싫어지는 면들이 좀 생겨요. 근데 가끔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저는 좀 잠을 적게 자면은 오히려 각성이 더 잘 되고 일이 더 잘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잠을 적게 주무시게 되면 우리 뇌가 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뇌에서 도파민 같은 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제 집중도 잘 되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 3, 4일 정도만 누적이 돼도 오히려 그런 도파민의 각성 효과들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게 되는 면들이 생겨요. 그리고 면역력도 잠을 적게 자면 떨어지게 돼서 보통 프로젝트 하신 분들이 프로젝트 하는 동안 어떻게 버티는데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되게 시름시름 앓거든요. 한 1, 2주 되게 몸이 아파요. 감기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그게 일하는 동안은 뭔가 각성을 하고 긴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성을 조금씩 유지하다가 끝나고 각성이 풀리고 나서부터는 몸의 긴장도 다 이완이 되면서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미리 하면서 잠을 좀 충분히 취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갑자기 모든 일이 좀 하기 싫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오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이나 다른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닌데도 왠지 잘 못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일어났을 때 오늘 왠지 진료 잘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들고, 이 책을 쓸 때는 이 책이 이게 내용이 괜찮으려나 이런 걱정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수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일찍 자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날 일찍 자고 나면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생각보다 기분이 또 괜찮아지고 자신감도 이것도 그냥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은 수면 부족 때문일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왜냐하면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꿈을 꾸면서 그런 전날의 스트레스 같은 걸 좀 해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을 한다는 건 뭐냐면 뇌에서 불안이나 이런 걸 느끼는 편도체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뇌라고 하면 이제 전전두엽이라는 곳에서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런 편도체를 좀 어떻게 보면 조절을 해요. 이렇게 불안하더라도 전전두엽이 괜찮아 이렇게 감정 조절을 좀 해주거든요. 그런데 밤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편도체랑 전전두엽을 잇는 연결이 약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전두엽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줘도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실제로 잘 수그러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우울 이런 감정들이 더 잘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전전두엽 측면에서도 보면 이 전전두엽이 뭐 미래를 계획하거나 아니면은 뭐 감정을 조절하거나 의욕을 발휘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뇌에서 전전두엽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저녁 때쯤은 제일 피로한 곳인데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전전두엽의 기능이 좀 약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뇌에서 전전두엽이 좀 절전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일이나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뇌에서는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뇌가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는 일부러 일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자신감이 없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의외로 수면 부족 때문에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떨어지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그날은 그냥 좀 더 일찍 주무시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수면 패턴이나 수면 시간도 다를까요? 우리가 보통은 10대 때 보면은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은 아이들이랑 많이 싸워요. 주로 어떤 걸로 싸우냐면 밤에 일찍 안 잔다고 싸우고요. 또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많이 싸워요. 근데 우리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보통 10대 때는 생체 리듬이 쭉 미뤄져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늦게 잔다고 막 뭐라고 할 걸 알고 얘가 원래 좀 늦잠을 자는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주는 게 좋고요. 사실은 이런 학교 시스템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학교의 기상 시간이나 학교 등원 시간이 너무 이르다 보면은 10대 때는 원래 생체 리듬이 밀려 있는데 학교는 좀 일찍 가야 되니까 아이들 수면 시간이 계속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곳은 아예 아침에 등원 시간을 1시간 미뤘어요. 그랬더니 애들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원래 생체 리듬이 밀려서 아침에 등원하려고 적게 자던 아이들이 등원 시간이 1시간 미뤄지면서 1시간씩 더 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뇌가 좀 충분히 쉴 수 있게 되면서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자는 것 같으면은 좀 미뤄져서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은 좀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고요. 물론 아이들이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더 늦게 자는 경우라면 그거는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밤에 불을 끄는데도 좀 늦게 잠이 드는 거는 아이가 10대가 되면서 생체 리듬이 좀 밀린 거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못 일어나면은 아예 좀 알람 시간을 조금 늦춰주는 것도 좋아요. 그냥
급하게 일어나서 학교 갈 수 있는 시간대로 최대한 늦게 깨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20, 30대, 40대가 되면 될수록 점점 수면 시간이 조금씩 당겨지고요. 그리고 5, 60대가 되면서 이제 수면 시간이 더 당겨지면서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일찍 초저녁에 졸리시고요. 새벽 잠이 없다고 하죠. 새벽에 일찍 3, 4시에 이제 깨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르신들 중에 너무 일찍 주무시고 너무 일찍 깬다고 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빛을 좀 반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최대한 햇빛을 안 보는 게 좋고요. 밖에 나가시더라도 아침에 운동할 때는 오히려 선글라스 같은 걸 쓰시면은 햇빛을 좀 늦게 받아서 밤에 수면이 땡겨지는 걸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밤에 주무시려고 할 때는 밤에 뭐 초저녁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집을 좀 밝게 해두시는 게 수면 패턴을 좀 미룰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을 늘리면 저희가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몸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농구팀을 이제 실험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농구 선수들은 자기들은 잘 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 실험을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침대에 누워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들이 첫날 10시간씩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면 부채가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시간 주무시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10시간 밑으로 주무시고 한 3, 4주 정도 되니까 한 8시간 내외로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시간이 평상시 수면 시간보다 한 한두 시간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수면 부족이 좀 있었구나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실험에서 중요한 거는 5에서 7주 동안 깊은 수면을 충분히 이제 수면을 취하게 하니까 이 선수들이 3점슛 성공률이랑 자유투 성공률이 9%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농구 코트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달리기 속도도 1초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기량이 계속 좀 증가를 했었고, 그 연구에서 하는 말이 이게 5에서 7주에서 우리가 실험을 중단을 했지만 선수들 그 기량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수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되게 익숙해져 가지고 나의 지금 능력이 최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잠만 좀 충분히 계속 취해보고 이게 5에서 7주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은 점점 나의 인지 기능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기능이 좀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수면을 좀 제한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충분히 수면을 취하게 하고 피검사를 한 연구 결과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들이 점점 정상화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이런 신체적인 부분이나 특히 뭐 주의력이나 의욕, 집중력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서 저는 내가 주말에 평일보다 좀 많이 자야지만 되는 사람이라면 수면 부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평일에 최대한 조금씩 많은 시간을 주무실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잠이 안 오면은 일찍 침대에 가서 눈을 감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거 도움이 되나요? 이게 정말 만성불면에 가는 지름길이죠. 애초에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16시간 깨어있으면 8시간 자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뇌의 입장에서는 2시간 깨어있으면 1시간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피로도가 쌓이면 우리가 잠이 오는 거라서 우리가 깨어나서 16시간, 17시간이 지나야 잠이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일찍 주무시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내가 잠이 부족하니까 일찍 누워서 자야지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일찍 눕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면 피로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누워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불면증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잠이 안 오니까 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지? 또 오늘 밤새려나? 근데 그런 걱정 자체가 각성을 시키면서 불면을 지속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계속 각성도가 유지가 돼서 잠이 실제로 안 와요. 그래서 오히려 만성 불면이 있는 분들한테는 수면 제한요법이라는 거를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제 수면하는 시간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실제 자는 시간만 누워 있도록 해요. 대신 아침에 기상 시간은 고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매일 실제로 불면증 있는 분을 봤더니 5시간 정도 주무신다 하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났을 때 5시간 자려면 새벽 2시거든요. 새벽 2시까지 무조건 깨어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7시까지만 주무시고, 이때 이제 이 5시간 중에 85% 이상 주무신다 하면은 한 일주일 뒤에 15분 정도 더 일찍 주무실 수 있게 조금씩 당겨가면서 이렇게 밀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기법은 피로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피로도가 잔뜩 쌓일 수 있게 해놓고 그때 주무실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잠에 드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일찍 주무시려는 분이 이제 방학을 하다가 방학 때 이제 늦잠 자다가 이제 개학이나 개강을
기상을 앞두고 좀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미리 이제 주무시려고 오늘 낮에 12시에 일어났는데 그날 밤 12시에 주무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깨어있는 시간이 1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절대로 12시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체 리듬 이런 일어나는 시간을 땡기려고 해도 보통 일찍 자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일찍 일어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기상 시간을 똑같은 시간에 고정을 하면은 당연히 며칠은 좀 힘들겠지만은 곧 그런 피로도가 쌓여서 또 그날 밤에 일찍 잠이 들게 되고 이렇게 돼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왜 이게 효과가 있냐? 우리가 잠에 드는 시간은 내가 의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나 뭐 1분 뒤에 잠들 거야 한다고 막 우리가 의지로 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은 알람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람으로 깨어나는 시간을 고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침대에 누웠는데 네. 몇 분이 지났을 때도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 이런 시간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수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거기서 권유하는 거 이제 15분 아니면 30분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누워서 이제 막 계속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꼭 좋지는 않거든요. 자꾸 시간을 확인하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지금 몇 시네 몇 시간밖에 못 자네 뭐 이렇게 막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또 각성을 시킬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5분 30분 누웠는데도 너무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하면은 차라리 좀 일어나셔서 있으시도록 해요. 그래야지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누워있으면은 생각보다 피로가 회복이 조금씩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7시간 그냥 누워있으라고 하면 피로 회복이 되거든요. 잠을 안 자더라도. 그것처럼 불면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깨어있으면 피로도는 더 쌓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앉아서 좀 다른 행동을 하시라고 하고요. 또 누워서 막 자야지 이렇게 노력을 자꾸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은 그 고통이라는 기억이랑 침대랑 연상이 엮여가지고 침대에 누우면 자꾸 각성이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는 조금 오랫동안 잠이 안 오면은 차라리 좀 앉아 있으라고 하고요. 또 이런 수면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졸린 거랑 피곤한 거랑 그리고 지루한 거는 달라요. 생각보다 다르거든요. 비슷하게 느껴지더라도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좀 피곤하다고 꼭 잠이 오진 않아요. 근데 졸린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눈꺼풀이 계속 이제 감기고 조금씩 꾸벅꾸벅 자려고 하고 이런 게 졸린 거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졸릴 때 누우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리 누워서 잠을 기다리는 행동이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좀 앉아서 책 같은 걸 읽거나 아니면은 빨래 같은 거 이렇게 개거나 이런 정리 소일거리 같은 걸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냥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잠들지 않더라도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누워만 있고 눈만 감고 있어도 된다. 그럼 그냥 소파에 앉아서 눈만 감고 있어도 비슷한 효과가 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약간 상충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막 중간에 잠 안 오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계속 각성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오래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적게 누워 있으신데 잠이 안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누워서 조금씩 쉬기만 해도 우리가 미세하게 잠을 잔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밤을 꼴딱 샜다고 얘기하는 분도 옆에서 보면 중간중간 조금씩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잠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잠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를 각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의식을 잃고 주무시지 않아도 몸이 좀 회복이 되니까 그냥 좀 편하게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이완이 되면서 잠을 더 잘 주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누워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이완되어 있으면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데 보통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누워서 계속 걱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그럼 심장도 뛰고 그러면서 실제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래서 더 누워있어도 피로회복이 안 되는 거여서 저는 그냥 꼭 잠들지 않아도 되니까 잠들지 않고 눈만 감고 있어도 꽤 회복이 되니까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말씀도 드리고 좀 더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누워서 이제 이완요법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 찾으면 이제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누워서 그 신체 감각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발끝의 감각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 무릎에 집중을 하고 이런 감각에 집중을 하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공상하는 모드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됐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뇌는 생각을 하거나 감각에 집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신체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좀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에 좀 집중하면서 저는 좋아하는 거 이제 침구의 감각에 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침구 느낌을 좀 좋은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모달 소재가 좋을 수도 있고 면 소재가 좋을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재의 침구가 있다면은 밤에 누워서 그냥 이 침구 촉감들을 좀 느끼면서 있다 보면 또 스르르 잠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에 집중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꼭
잠들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이제 자려고 막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낮에 충분히 움직이셨고 또 너무 일찍 누우신 게 아니면은 누워서 약간 잠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조금 뭐 좀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게 잠이 더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수면 빚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데요. 네. 평일에 못 잔 잠을 주말에 좀 네. 몰아서 늦잠 자는 거. 네. 괜찮은가요? 당연히 이제 제일 베스트는 평일에 충분히 7시간 내외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수면이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에라도 주무시는 게 낫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말에 늦잠도 보통은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건 우리 직관에 반하겠지만 금요일에 보통은 늦게 주무시거든요.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늦게 주무시는데 그러면은 늦게 잠을 자고 늦게 한 낮까지 주무시게 되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수면의 질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수면이 깊게 잠을 잘 자려고 하면은 원래 밤에 잘 때 자야 되거든요. 그거를 생체 리듬으로 따지면은 생체 리듬이 원래 저녁 한 3, 4시쯤에 제일 바닥을 쳐요. 근데 이런 생체 리듬이 떨어져 있을 때 수면이 잘 이어지거든요. 좀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고 그런데 늦잠을 자게 되면은 아침에 8시, 9시 이때는 사실 생체 리듬이 올라올 시간이에요. 이때 수면은 좀 얕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회복을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주말 같을 때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주무시라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두 시간 조금 늦게 일어나시면 꽤 많은 시간들을 깊게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월요병 때문이에요. 월요병이라는 게 주말에 늦게 일어남으로써 생체 리듬이 1시간, 2시간 밀리는 거거든요. 그럼 월요일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생체 리듬이 밀려 있으니까 일요일에는 일찍 잠에 잘 들기가 어렵고 또 월요일 아침에는 일어나도 아직 좀 졸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밤에 잠을 앞뒤로 좀 늘리는 걸로 보충을 하는 거를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자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많이 자는 건 좋은데 좀 땡겨서 미리 잠을 자는 게 좀 더 낫다. 수면 부족 있는 분들은. 보통은 잠드는 게 원래 일찍 자는 게 좀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수면 부채가 많이 있는 분들은 이미 피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일찍 자는 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립니다. 뭔가 낮잠 잘 때 네. 절대 하면 안 된다 싶은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낮잠도 잘 자야 좋은 거잖아요. 낮잠을 주무실 때 제일 안 좋은 게 1시간 자다 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면의 구조가 있는데 얕은 잠으로 갔다가 깊은 잠으로 갔다가 렘수면으로 갔다가 살짝 깨거든요. 이 기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고 보통 한 30분 정도 뒤부터 깊은 잠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깊게 자다가 깨면은 되게 멍하거든요. 이게 수면 관성이라고 잠이 잘 안 깨는 게 생겨요. 그럼 오히려 안 잔 것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한 1시간쯤 되면은 이런 깊은 잠 자고 있을 때라서 그때 알람으로 깨게 되면 깨기도 어렵고 깨도 되게 멍해요.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려고 하면은 저는 30분 미만으로 좀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얕은 잠을 잤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급하게 약간 피로만 좀 회복하고 깰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 내가 수면 뭐 며칠 밤도 새고 수면이 너무 부족했다 하면은 차라리 한 2시간 이렇게 주무시라고 하죠. 오히려 한 사이클을 아예 이렇게 딱 돌리고 깨시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1시간쯤 해서 이제 깨버리면 되게 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끔 이거를 좀 이용한 낮잠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카페인 파워냅이라고 하는데 커피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죠.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번에 쭉 마셔요. 그래서 아이스로 해야지 금방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로 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눕는 거죠. 그리고 알람을 한 30분 뒤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럼 카페인 효과가 오는데 한 2, 30분 걸리기 때문에 그때 2, 30분 뒤에 좀 카페인이 좀 깰 수가 있고 또 뇌에서는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이 자면서 살짝 좀 감소하거든요. 그 사이에 카페인이 들어와서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 달라붙으니까 좀 맑고 각성이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졸리고 수면이 부족한데 내가 오늘 할 일은 많다 이러면 급하게 쓸 수 있는 게 이런 카페인 랩 같은 걸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알람 같은 경우에 네. 딱 하나만 맞추라는 얘기. 네. 이거 맞나요? 이건 사실 제 경험에서 오는 거고요. 저도 예전에 그 미라클 모닝이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뭐 글도 쓰고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제 맹점은 자는 시간은 똑같이 하고 일어나는 시간만
일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좀 적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7시부터 이제 알람을 맞췄는데 보통은 제가 8시에 일어나면은 준비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7시부터 5분마다 계속 알람 끄면서 8시까지 있다가 결국 8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우리가 알람을 들으면서 깨면은 되게 심장이 많이 뛰고 몸이 되게 놀라거든요. 보통 알람 소리라는 게뭐 군대 같은 경우는 뭐 나팔 소리도 있고 이런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 풀해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교감신경이라는 긴장시키는 신경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심장 두근거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를 5분 간격이면 1시간에 12번씩 공격을 받는 거죠. 근데 어차피 8시에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우리 뇌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8시에 일어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8시에 일어나도 되는 걸 뇌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어차피 8시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8시로 알람을 맞춰두라고 하고요. 또 수면이란 게 결국 깊게 자려면은 약간 좀 통잠으로 자는 게 좋아요. 중간에 자꾸 끊기면은 이게 자는 것도 안 자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5분 간격으로 깬다는 거는 그때는 그렇다고 잠을 자서 회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깨워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 아까운 시간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8시에 일어나야 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냥 아예 알람을 8시에 하나만 맞춰두게 되면 미리 7시에 중간에 안 깨도 되니까 붙여서 우리가 수면을 꼭 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럼 어떤 분들은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는 이유가 내가 중간에 끄고 잘 것 같아서 그렇다. 근데 의외로 아예 늦게 맞춰두시면은 그동안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알람 자체를 좀 멀리 둬야 돼요. 누워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침대에 누워서 충전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한 게 또 두 번째 이유는 알람을 그냥 보고 내가 끄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약간 습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비몽사몽 하면서도 알람을 금방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수면 시간이 너무 적다 하면은 일부러 저는 애플워치 쓰는데 애플워치도 벗고 저기 멀리 충전을 해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잠에서 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8시면은 이때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딱 보면은 각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알람을 설정을 해두고 나는 정말 걸어서도 내가 알람을 끈다 이런 분들은 뭐 알람이 같은 앱도 있어요. 막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뭐 인증샷을 찍어야지 알람이 풀리는 그런 좀 강력한 앱을 쓰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잠을 자야 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우리가 잠을 의지로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자야지 한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고요. 잠은 원래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해야지 한다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잠도 내가 자야지 한다고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우리가 의지대로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문제는 잠을 꼭 자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 뇌가 불안해져서 각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각성 때문에 잠이 오히려 더 안 오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만성 불면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잠에 대한 어떤 강박이나 불안이 항상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불면이 생기는 거여서 이거를 내려놓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는 거를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치료에서 많이 쓰는 비유인데 내가 절벽을 사이에 두고 여긴 괴물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내가 이 괴물이랑 줄다리기를 해요. 근데 괴물이 힘이 너무 세니까 줄을 당길수록 자꾸 절벽 쪽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하면은 어떻게 방법 아시겠어요? 줄을 그냥 놓는 거예요. 줄을 놓으면은 내가 그 절벽으로 끌려갈 일이 없거든요. 잠도 비슷해요. 잠을 꼭 자야 한다고 막 꾹 붙잡고 있으면은 계속 각성이 돼서 오히려 불면이라는 절벽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잠을 꼭 자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어느 순간 내려놓고 뭐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잠에 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필요하고 이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줄을 어떻게 놓냐라고 막 물어보는데 사실 줄은 놓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풀어 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힘을 빼시고 어떻게 보면 자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뭔가 잠을 그럼 못 자면 어떡해요 이런 분한테도 누워서 가만히 쉬기만 해도 편하게 쉬면은 그것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위안을 삼아서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들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제 아예 시험 결과랑 비슷한 거죠. 내가 시험 전에 시험 공부나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시험 결과는 내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통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잠에 드는 것도 비슷해요. 잠 자려고 이제 낮에 운동도 하고 뭔가 활동하고 카페인 줄이고 술 안 드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날 누웠을 때 잠이 오고 안 오고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겸허히 좀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우울이나 번아웃, 뭐 ADHD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수면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면이 정말 좀 중요하고 수면이 이런 회복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계속 느끼고 있고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것도 알고 깊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 텐데 사실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왜 자는 게 필요하고 잘 자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거를 기전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도 진료를 하면서 이러한 수면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못 잤었구나. 그리고 내가 안 자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서 확실히 수면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수면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을 자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좋아하는 게 되게 디테일한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수면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아니면은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안 온다. 혹은 이 책 제목처럼 자도 너무 피곤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면 한번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책 링크가 있거든요. 책 링크 보시면은 금방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신건강과 의사들이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유튜브가 있어요. 멘탈 탄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 탄탄 유튜브도 혹시 괜찮으시면 방문해 주셔서 정신건강 관련된 꼭 수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식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